어느 마을에서 참봉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박참봉. 그는 천석군 부자로 마을에서 이름을 알렸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는 부유한 집안에서 자라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고 이후 쩐주가 되어 돈놀이를 통해 더욱 더 재산을 늘려나가 마을에서 가장 땅이 많은 대지주가 되었는데요. 박참봉은 주로 낮에는 치부책을 확인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받으러 가는 것이 일이었고, 그리고 밤이 되면 늘 그랬듯 형님으로 모시는 마을 원님을 기방으로 데려간 후 술잔을 서로 마주하였지요. 그날은 박참봉이 기녀들을 잠시 밖으로 나가 있으라 명하고는 원님께 슬그머니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형님, 지난번 형님께서 힘써준 덕분에 참봉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부디 부담 갖지 마시고 변변찮은 사례이니 받아주십시오. 허허, 홍배 자네도 참. 자네 정도의 부자라면야 이미 부족한 것이 없을 텐데. 굳이 그 낮은 참봉 자리를 원했던 이유가 뭔지 내 참 궁금하구만 그래. 원님의 말에 박참봉은 잔을 들어 술을 한 모금 마시고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많은 땅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들은 나를 여전히 뒤에서 상놈이라 부르지 않겠습니까? 뭐 천한 것들이야 내 그러든 말든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서도 양반들은 달랐지요. 나를 아래로 내려다 보는 듯한 그 눈빛들. 저는 그게 싫었습니다요, 형님. 그런데 제가 형님의 도움으로 참봉이 되는 순간 아무리 그게 낮은 관직이라도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마치 내가 진짜 양반이라도 된 것처럼. 홍배 자네는 참말로 욕심이 많은 친구구만. 나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자네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는구만 그래. 형님, 사람이란 게 원래 다 그런 법 아니겠습니까? 다 가진 듯해도 결국 또 가지고 싶은 것이 생기는 법이지요. 박참봉은 오랫동안 원했던 양반 신분까지 손에 넣고 나니 이제는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마을에서도 더 이상 박참봉을 대놓고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박참봉은 홀로 방에서 때늦은 저녁 식사를 하고 있던 중 밥상을 보고 무엇인가 위화감을 느낀 그의 손이 갈 곳을 잃고 멈추었지요. 무엇이냐? 오늘 차니 이것이 참으로 심상치가 않은데. 그가 이상한 기분의 밥상을 유심히 살펴보니 그날따라 생전 보지 못한 음식들이 올라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란에 탕평채, 숙주나물 무침. 박참봉이 젓가락을 들어 어란 한 점을 입에 넣으니 짭조름하면서도 깊은 맛이 입안에 가득 퍼졌고 다른 반찬도 여지껏 먹어보지 못한 깊은 맛이 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을 도대체 누가 만든 것이란 말이냐? 그는 그동안 숱한 음식을 먹어봤지만 이렇게 정갈하면서도 깊은 맛이 나는 음식은 처음이었습니다. 평소 밥상을 차리던 노파의 솜씨가 아닌 것은 분명했지요. 그리하여 궁금증을 참지 못한 박참봉은 벌떡 일어서서 방 밖으로 나와 문 앞에 서 있던 머슴 봉섭이를 불렀습니다. 아야 봉섭아, 이번에 새로 들어온 참모가 있느냐? 웜에 참봉어른. 아직 다른 사람들이 참봉어른께 말하지 않았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아십니까요? 음식 맛이 이렇게나 다른데 어찌 모를 수가 있겠느냐? 도대체 이 음식을 만든 사람이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구나. 너 말이다, 얼른 가서 그 참모에게 술상을 봐. 직접 내 방으로 가지고 오라 전해라. 하이고 알겠습니다. 참봉어른 바로 전하겠습니다. 방으로 돌아간 그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대체 어떤 여인이 참모로 들어왔길래 이토록 기품 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것이라냐? 박참봉의 집에 그동안 참모가 수없이 들고 났지만 그의 관심을 끌었던 이는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잠시 후 조용한 발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살짝 열렸고 박참봉은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 그 자리에서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가 기대했던 것은 나이 지긋한 여인이거나 억척스러워 보이는 하녀 같은 모습이었는데 문을 열고 들어온 여인은 하얀 살결에 단아한 옷맵시를 한 것이 온몸에서 품위가 배어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래? 네가 이번에 새로 들어온 참모라고? 이름이 무엇이냐? 은숙이라고 합니다. 보통 참모라면 쇳내라고 자신을 낮추어 말할 터인데 그녀가 단호하게 자신의 이름만 딱 말한 것에 박참봉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당당함에 잠시 말을 잃었지만
이내 흥미를 느끼고는 은숙을 다시 한번 훑어보며 넉살 좋게 웃었지요. 그래, 은숙이 자네. 나에게 술 한 잔 따라주면 안 되겠나? 저는 이 집에 참모로 들어왔을 뿐 기생이 아닙니다. 더 볼 일이 없으면 그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녀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단호하게 말하더니 인사조차 없이 몸을 돌려 문을 열고 나가버렸지요. 그리고 너무나도 순식간에 일어난 일에 박찬봉은 그런 무안을 당하고서도 그저 헛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허허, 세상에 이런 여인이 다 있다니? 그래, 아주 재미있는 여인이로군. 은숙이는 본래부터 양반가의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신랑 흥섭이는 비록 나이는 들었지만 전도유망한 초시였는데요. 그는 소과에 급제하여 주변에서는 곧 대과에도 합격할 거라 많은 기대를 받았지만 현실은 번번이 대과에 낙방할 뿐이었고 계속되는 낙방에 흥섭이는 점점 책보다는 술잔을 찾게 되었지요. 서방님, 과거 공부도 과거 공부지만 이러다 서방님 몸이 먼저 상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서방님 자신부터 챙기셔야지요. 부인,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런 가짜는 조언을 하는 것이오. 내일까지 시험이야 술에 취한 채로도 급제할 수 있으니 부인은 걱정 붙들어 매시구려. 그렇게 부인 앞에서 자신만만하던 흥섭이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의 목소리에서는 자신감이 사라져갔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술로 인해 얻은 병으로 결국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은숙이는 신랑을 위해 좋은 약이라도 구해보려 했지만 이미 가세는 수년간의 과거 공부로 인해 기울 만큼 기울어져 있었고 친정에 손을 벌리는 것도 하루 이틀. 더 이상 친정에도 돈을 빌리러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지요. 하루는 은숙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가려는 길에 은숙의 시어머니가 그녀에게 넌지시 말을 건넸습니다. 애미야, 네, 어머님. 옆 마을에 거 누구냐? 박참봉인가 하는 그 양반 집에서 참모 자리를 구한다고 하더구나. 이틀에 하루씩 그 집에서 기거하며 일을 하는 조건인데, 아 글쎄 다른 집에 비해서 그곳에서는 품삯을 곱절을 준다고 하는구나. 이틀에 하루씩 그 집에서 지내는 조건으로요? 그렇다고 하지 뭐냐? 하이고 마음 같아서는 내가 음식 솜씨가 있다면야 부끄러움을 무릅쓰고서라도 우리 흥섭이의 약값이라도 대기 위해 당장이라도 가겠다만. 시어머니는 말끝을 흐리며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은숙이를 쳐다보자 은숙은 조심스레 입을 열었지요. 어머님, 그럼 혹시 제가 그곳에 가서 참모 자리를 좀 알아봐 볼까요? 애미야, 그 박참봉이 말이다. 아 양반이라고는 하지만 그 참봉 자리도 돈으로 산 사람인데 너 같은 양반가의 며느리가 어찌 그런 상껏의 집에서 일을 하겠느냐? 너가 그곳에서 일을 해 소문이라도 돌면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뒤에서 수군거리겠냐? 이 말이다. 하지만 어머님, 일단은 서방님을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애미야, 아무튼 나는 반대다. 나는 이렇게 반대를 하지만서도 너가 어떻게 해서라도 남편을 위해 그곳에서 일을 하겠다고 하면 그것 또한 내가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느냐? 아이고 그나저나 우리 흥섭이가 저리 아픈데 내 변변찮은 약도 못 써보고 우리 흥섭이를 보내게 되는 것 아닌가? 그것이 참으로 걱정이구나. 아, 그 말씀은 어머님. 제가 일단 어떻게든 서방님의 약값을 구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셔요. 그렇게 은숙은 박참봉의 집에서 참모로 일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양반가의 규수가 일반 상민의 집 참모가 된 것이었지요. 은숙이와의 첫 대면 후 박참봉은 머슴 봉섭이를 불러 그녀의 뒷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며칠의 시간이 지난 후 멋이라? 옆마을 양반집 며느리라고? 그것이 참말이냐? 예, 그렇습니다요. 참봉어른. 은숙 씨가 원래부터 양반집 따님이기도 한데다 지금 은숙 씨의 서방이 과거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선비인데 번번이 시험에서 낙방하고 결국 술에 빠져 살다가 병이 들어 눕게 되었다고 안 그럽니까요? 그래서 돈이 궁한이 약값을 마련하려고 일부러 사람들의 눈을 피해 옆마을에 있는 이곳 참봉 어른댁 참모로 들어왔다고 하더이다. 그래서 남들과 달랐던 것이었구만. 내 평생 이런저런 사람들을 상대하며 살아왔지만 양반집 교수를 참모로 만나게 될 줄이야. 박참봉은 머슴 봉섭이에게 살짝 돈을 쥐어주며 말했지요. 그래, 봉섭아. 너가 참말로 조사를 제대로 했구만. 고생 많았다. 너 말이다, 오늘 밤에도 그 참모에게 술상을 가지고 내 방으로 들러달라고 당장 전하거라. 하이고 감사합니다요, 어르신.
곧바로 전달하겠습니다. 양반이라 한들 돈이 없으면 다 무슨 소용이냐. 그 은숙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체면이 아니라 약값일 터. 상대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있고 내가 그것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면 이것보다 쉬운 일은 없는 법이지. 참모 은숙이를 기다리는 박찬봉의 입가에서는 비열한 미소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은숙이 다시 술상을 들고 박찬봉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숙이 조용히 다가와 술상을 내려놓자 박찬봉은 그녀를 바라보며 입가에 흐뭇한 미소를 지은 채 천천히 손을 뻗어 술상 위에 묵직한 돈 주머니를 올려놓고서는 자, 어디 이제 나에게 술을 따를 수 있겠는가? 라고 자신있게 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은숙은 박찬봉의 예상과 전혀 다르게 이번에도 변함없는 표정으로 단호하게 말을 하였지요. 참봉어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기생이 아닙니다. 그 말을 듣고 얼굴이 굳어진 박찬봉은 아니, 도대체 돈이 아니라면 무엇을 원하는 것이냐? 내 금비녀든 비단이든 뭐든 줄 수 있으니 어디 한번 속 시원하게 말을 해보거라. 서로 좋은 게 좋은 것 아니겠느냐? 참봉어른, 저는 정해진 품삯만 받겠습니다. 그녀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을 남긴 채 빠르게 방을 나섰습니다. 세상에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었는데 어찌하여 저 여인만은 이렇게 다르단 말인가? 자신의 기대와는 다르게 은숙이 차갑게 자신을 대하며 방을 나가버리자 그때부터 박찬봉의 머릿속에서는 그녀의 모습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단정한 옷차림, 한치의 동요도 없는 눈빛, 그리고 아무리 유혹해도 흔들리지 않은 태도. 그것이 박찬봉의 마음을 더욱 강하게 사로잡았지요. 그날 밤 그는 밤이 깊도록 은숙이의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은숙이는 참모로 일하여 받은 품삯을 빠짐없이 신랑 흥섭이의 치료비로 썼습니다. 그녀는 매주 의원을 찾아가 약을 지었고 몸에 좋다는 탕약도 정성껏 다려 신랑 흥섭이에게 먹였지만 그의 상태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나날이 흘러가던 어느 날 하루는 시어머니가 은숙을 조용히 부엌으로 부르더니 넌지시 입을 열었지요. 애미야, 네, 어머니. 이번에 우리 마을 신만이 병우기가 말이다. 글쎄 50년 된 산삼을 캤다고 하는구나. 산삼을요, 어머님? 그래, 산삼 말이다. 병우기 말로는 한 200냥 정도면 판다고 하는데 말이다. 왠지 그놈만 있으면 우리 흥섭이가 기운을 차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말이여. 어머님, 그런데 저희 사정에 그렇게 큰 돈이 어디에서 나겠습니까요? 그렇지. 우리 사정에 어떻게 그런 귀한 산삼을 살 수가 있겠느냐. 은숙의 시어머니는 푸념 섞인 말투로 말을 하고서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말을 덧붙였지요. 너희라는 그 박찬봉이라면 몰라도 말이다. 아이고 참말로 돈이 없는 것이 웬수구만 웬수. 시어머니의 의미심장한 말에 은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이후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난 어느 날 밤. 그날도 은숙이는 어김없이 술상을 들고 박찬봉의 방을 찾았습니다. 술상을 받은 박찬봉은 느긋하게 술잔을 기울이며 은숙이를 바라보니 오늘 밤 그녀의 분위기는 무엇인가 사뭇 달랐는데요. 평소라면 술상을 내려놓자마자 조용히 물러갔을 은숙이. 오늘은 무엇인가 할 말이 있는 것처럼 입술을 꼭 깨문 채로 서 있지 않겠어요? 자네, 무슨 일이 있는가? 참봉어른,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할 말이 있다면 어디 어려워하지 말고 뭐든지 좋으니 한번 허심탄회하게 말해보시게. 서방님의 병세가 점점 깊어져 갑니다. 참봉어른의 특별한 은혜로 품삯을 많이 받아 서방님에게 백숙을 올리고 약을 지어보지만 돈이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고, 그런 딱한 일이 있었구만 그래. 마침 마을에 신만이가 좋은 산삼을 하나 발견했다는데 참봉어른께서 저에게 200냥을 빌려주시면. 평소 그 도도한 은숙이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보이자 박찬봉의 가슴 속에서는 짜릿한 쾌감이 솟구쳤습니다. 결국 이렇게 너도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것 없이 돈 앞에서 무너지는구나. 빌리기는 우리 사이에 서운하게 뭘 빌린다고 말을 하는가. 박찬봉은 일부러 넉넉한 웃음을 지으며 술상 위에 묵직한 돈 주머니를 꺼내놓고는 망설임 없이 은숙이의 앞에 내밀었습니다. 내 자네가 이렇게 어려운데 어찌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개의치 말고 그냥 가져가서 써도 되는구만. 차, 참봉 어른. 박찬봉은 술잔을 기울이며 흐뭇한 미소를 짓고는 이제야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 호의가 정말로 고맙다면 말일세. 아, 자네가 나에게 마음을 조금만 열어주면 되지 않겠는가? 참봉 어른, 어르신의 은혜를 갚으려면 목숨을 바쳐도 모자라겠지만 옛말에 병석에 들어놓은 사람의 마누라는 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뭐시라? 병석에 누워있는 마누라를 탐한 자와 그 아내는 결국 죽게 되고 그 사람의 길을 빼앗아 병석에 누워있던 이는 벌떡 일어난다 하더이다. 자, 자네 내 그렇게 안 봤는데 어디 그런 미신 같은 이야기를 믿는단 말인가?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 자네와 정을 나눌 수만 있다면. 박찬봉이 은숙에게 다가가려 하자 은숙은 한 걸음 물러서며 한층 부드러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참봉 어른, 제가 어르신의 은혜를 조건 없이 받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어르신께 한 가지 약조를 해드릴 테니 저에게 붓과 종이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약조라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그의 물음에 은숙이 대답 대신 미소를 보이자 박찬봉은 그녀가 원하는 대로 붓과 종이를 주었고 은숙은 조용히 묵을 갈더니 서슴없이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는 붓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만이 가득했지요. 그리고 잠시 후 그녀는 조용히 종이를 내밀었고 박찬봉은 그것을 받아들고는 천천히 읽기 시작하였는데요. 참봉 어른의 하애와 같은 은혜를 갚고자 서방님이 병석에서 일어나면 저 은숙은 기꺼이 참봉 어른과 잠자리를 할 것을 천지신명께 맹세합니다. 박찬봉은 그것을 전부 읽더니 마침내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그래, 이 각서대로만 해준다면야. 내 자네에게 돈은 그냥 주는 것으로 하겠네. 이제야 말이 좀 통하는구만. 참봉 어른께 빚을 졌으니 반드시 갚아야지요. 은숙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남기고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방을 나섰고 박찬봉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만족스럽게 웃었지요. 그래, 아무리 지체 높은 양반집 교수라도 결국 어쩔 수 없는 것이지. 이제 모든 것은 그저 시간 문제일 뿐. 그는 다시 술을 따르며 밤이 늦도록 승리의 기쁨을 음미하였습니다. 박찬봉의 도움으로 마침내 산삼을 구하게 된 은숙은 신랑 흥섭이에게 산삼을 다려 먹이게 되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흥섭의 몸에서 별다른 변화가 보이지를 않았지만 과연 소문대로 그 산삼의 효력이 대단한 것인지 닷새가 지나자 얼굴에 핏기가 돌기 시작하더니 열흘째 되던 날 그는 마침내 이불을 걷어내고 자리에서 몸을 일으킬 정도가 되었고 보름이 채 되지 않아 그는 완전히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책을 잡을 수 있게 되었지요. 이후 약속한 대로 은숙은 다시 술상을 들고 박찬봉의 방으로 찾아갔습니다. 박찬봉은 은숙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녀를 유심히 살폈는데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만. 그는 천천히 술잔을 기울이며 은숙에게 여유로운 미소를 보이며 물었습니다. 그래, 서방의 병세는 좀 어떠한가? 참봉 어르신 덕분에 엊그제 마침내 서방님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 그거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구만. 그래, 내 그 얼마나 기다렸는지 자네는 상상도 못할 걸세.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약속했던 것을 이행해야 하지 않겠는가? 물론입니다. 참봉 어른. 박찬봉은 그 말에 순간적으로 의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가만 이렇게 순순히 받아들인다고? 지금까지 그토록 단호하게 거부했던 여인이 아닌가? 약속했던 대로 제가 참봉 어르신과 오늘 밤 함께 잠자리에 들겠습니다. 그러나 은숙의 다음 말이 박찬봉의 표정을 굳어지게 만들었지요. 하지만 제가 참봉 어르신께 약속드렸던 것은 같이 잠자리에 드는 것이지 그 이상을 허락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그 이상 저에게 손을 하나라도 대신다면 저는 당장이라도 은장도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녀는 말이 끝나자마자 옷고름 안에서 은장도가 들어있는 칼집을 슬쩍 꺼내 보였습니다. 무엇이라? 잠자리는 함께 할 수 있지만 손가락 하나 건드릴 수가 없다고? 이 계집이 끝까지 나를 우롱하겠다는 것이냐? 그의 목소리에는 어처구니 없음과 함께 점점 차오르는 분노가 실려 있었지요. 내가 이대로 어디 당하고만 있을 성 싶으냐? 이후 시간은 흘러 박찬봉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은숙이를 관아에 고발한 것이었지요. 그의 고발이 접수되자 마을은 순식간에 소문이 퍼지고 술렁이기 시작했는데요.
어머니 이것이 무슨 소립니까요? 우리 부인이 지금 그 옆마을 박찬봉에게 고발을 당했다니요. 글쎄다 흥서봐. 나도 이것이 무슨 영문인지 도대체가 짐작도 가지 않는구나. 송사가 시작되자 은숙의 시댁 가족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까지 구경 삼아 관아에 몰려들었습니다. 이보게 홍배, 자네는 무슨 이런 사적인 일로 송사까지 벌이는 것인가? 원님 이것은 사적인 일이 아닙니다요. 한 여인이 각서까지 써서 맹세한 바를 어기고 있으니 이런 일이 용인된다면 앞으로 누가 각서의 효력을 믿겠습니까? 저는 마을의 질서를 위해 창피함을 무릅쓰고 저 여인을 고발한 것입니다. 이거 참. 그럼 부인은 이에 대해 할 말이 있는가? 원님이 은숙이에게 묻자 그녀는 고개 숙여 원님께 예를 표한 뒤 손에 들고 있던 각서를 내밀었습니다. 원님, 저는 결코 약속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저는 각서에 써 있는 대로 분명 참봉 어른과 잠자리를 함께 한다고 하였지. 제 몸에 손을 대어도 좋다는 약속은 어디에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박찬봉은 순간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뭐라고 저 뻔뻔한. 원님 이것은 순전히 말장난이 아닙니까? 제가 말하는 함께 잠자리에 든다는 말은 누구나 다 아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건 박찬봉 자네의 해석일 뿐이네. 여기 있는 부인 말대로 이 각서에는 분명히 몸에 손을 대도 좋다는 말이 없구만 그래. 그러니 이 송사는 부인의 손을 들어주겠네. 이럴 수가 원님. 아니 원님 도대체 어떻게 이런 판결을 저에게 내리십니까? 그저 잘못이 있다면 박찬봉 자네가 스스로 허술하게 맹세를 받았던 것을 탓해야 할 것이야. 아이고 원님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요. 원님의 판결을 받은 박찬봉은 얼굴이 파래진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마을 사람들은 원님의 판결에 저마다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지요. 결국 참봉이 부인에게 완전히 당한 셈이고만. 이제 저 부인에게 손도 못 대게 되었으니 박찬봉 체면이 말이 아니겠구려. 결국 그렇게 송사는 은숙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그렇게 송사가 끝난 후 일주일의 시간이 지난 어느 날 밤 박찬봉과 원님은 동원에서 마주 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박찬봉은 말없이 술잔을 비우더니 품에서 묵직한 동꾸러미를 꺼내 원님 앞에 살며시 밀어놓았지요. 형님 항상 그렇듯이 이번에도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우리 사이에 겨우 이런 걸로 그러는가 자네. 그런데 말인데 홍배 자네 내 아직도 궁금한 것이 있는데 말일세. 네 형님. 송사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 은숙이라는 여인의 볼기짝을 때려도 시원찮은 내용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자네는 자네가 고발을 해놓고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네가 지도록 나에게 사전에 부탁했던 것인가? 내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통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구만. 형님. 제가 어디 200냥이나 되는 돈을 그저 호의로 줄 사람입니까요? 정을 나누기는 진즉에 정을 나누었지요. 그게 참말인가? 송사 전에 이미 말인가? 박찬봉은 술을 한 모금 마시더니 씁쓸한 미소를 원님께 내비쳤습니다. 애초부터 이것이 다 그 은숙이가 저에게 부탁을 하여 송사를 벌인 것이었습니다. 뭐라고? 그것이 지금 다 무슨 소리란 말인가? 이것이 다 그 은숙이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말입니다. 은숙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제 방으로 찾아온 날 밤. 그러니까 잠자리를 함께 들 수는 있지만 손가락 하나 건드릴 수 없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봉 어르신 그 내용으로 저를 관아에 고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그것은 또 무슨 말이란 말이냐? 제가 참봉 어른께 약조를 하고 돈을 받았고 그 덕분에 우리 서방님이 자리에서 일어났으니 약조대로 정을 나누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그리하면 시간이 갈수록 저희 서방은 계속해서 돈의 출처에 대해 궁금해할 테고 제가 아무리 그저 참봉 어르신이 저를 가엾게 여겨 도와주셨다고 변명을 해도 돈의 액수가 너무 크다 보니 저희 서방님은 제 말을 순순히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참봉 어르신께서 저를 관아에 고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순간 박찬봉은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지요. 그러니까 네 말은 지금 너는 남들과 너희 가족들 앞에서 정을 나누지 않았다고 깨끗이 해명하기 위해 거짓으로 너를 관아에 고발해 달라는 말이냐? 그렇습니다. 참봉 어르신께서는 가벼이 여길 수 있는 문제일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향후 시집살이에 운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러니 부디 이후로도 제가 시댁에서 떳떳하게 살 수 있도록 너그러운 마음으로 생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거 참. 은숙이의 말에 박찬봉은 탄식을 하여 술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내 이거야. 여기까지 와서 안 된다고 할 수 없는 노릇이고 참말로 내 자네에게는 정말 당할 수가 없구만 그래. 박찬봉의 말을 들은 원님은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랬구만. 그 부인은 자신의 남편을 병석에서 살려낸 것뿐만 아니라 일부러 송사를 일으켜 자신의 가정까지 지켜낸 것이었구만. 참으로 현명한 부인이구만 그래. 현명할 뿐만 아니라 실로 무서운 여인이었습니다. 결국 내가 그 여인과 정을 나누기는 하였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그녀의 손안에서 놀아난 것은 바로 저였습니다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결코 그녀에게서 주도권을 뺏어올 수 없었다 이 말입니다, 형님. 그래. 홍배 자네가 마침내 돈으로도 가질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구만 그래. 그날 밤 원님과 박찬봉은 은숙의 끝을 알 수 없는 지혜에 감탄하며 밤이 깊도록 술잔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고전여행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긴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가정의 평안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